음식과 식문화에 관한 이야기, 정보 재밌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건강한 식탁.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나들이 떠나기 좋은 계절을 맞아서 지금 귀로 그렇죠. 떠나는 음식 기행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경상남도 음식 이제 계속 살펴봐야 될 텐데, 자, 빠진 게 또 뭐 있을까요? 저희가 경상남도 쪽. 뭐 경상남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사실 부산이고요.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에서 뭐 볶국 얘기도 하고 다 했지만 해산물 위주로. 맞아요. 근데 네. 사실 제일 많이 부산 하면 떠오르는 게 돼지국밥 아니겠습니까? 돼지국밥. 이게 처음에 돼지국밥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어르신들이 다 이북 분들이시고 전 서울에서 자라서 돼지국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 이름 자체에서 비린내가 날 것 같은. 누린내. 그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국이 있냐.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소고기국만 떠올리셨죠? 그렇죠. 보통. 국물을 끓이는 거는 솔직히 소고기 국물.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떠올렸는데. 생각을 했는데 돼지고기로 국물을 끓이면 도대체 무슨 맛이냐. 근데 이게 부산이 제일 유명한 것 같지만 이 남쪽에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돼지국밥이 유명한 동네들이 진짜 많고요. 어디가 그렇게? 이게 지역별로 다 있는데 다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밀양. 밀양이 그러니까 이게 밀양,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조금 돼지국밥이 3파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방식이 다른 게 밀양 같은 경우에는 돼지국밥이라고 해놓고 소고기 국물을 써요. 왜 돼지랑 소고기를 섞나요? 거기가 되게 고기가 많았던 그런 동네여갖고 소고기 국물, 그러니까 부산물로 끓이고 뼈로도 끓이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거기다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드는 국밥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담백하면서 고기 맛이 많이 나는 그런 돼지국밥의 계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밀양 쪽이고. 네.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면은 부산은 이제 돼지 뼈를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부산 돼지국밥들 보면 다 색깔이 하얀색, 그렇죠. 네, 뽀얗게. 이게 뼈 국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기름을 기가 막히게 걷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부산 사람들이 전구지라고 하는 전구지, 부추무침을 그렇죠. 탁 넣어가지고 그래서 먹는 게 약간 부산식이고요. 그럼 대구는? 대구 제가 정말 너무 먹고 싶나 봐요. 되게 왜 말을 못 하시고 침만 삼키고 계세요? 생각을 하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돼지의 부산물들을 같이 넣고 많이 끓여요. 그래서 조금 더 진하고 그러니까 내장탕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세 개의 캐릭터가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게 비슷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린내가 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딱 봤을 때 국물이 뽀얗고 뭔가가 있어 보이는데 먹으면 되게 가벼운 맛이 나는데 돼지국밥의 특징이에요. 돼지국밥이다. 지금은 부산식 돼지국밥이 약간 좀 많이 여기저기 많이 퍼졌던데요. 그렇죠? 많이 유명해져서 돼지국밥의 정석이라고 하면 뼈국물에다가 그 전구지를 넣어 먹는 게 뭐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군요. 네. 그래요. 그러면 앞서 얘기해 주신 이제 그 내장탕? 대구 쪽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명 이 수구레를 먹는 문화도 유래가 있는 겁니까? 수구레는 이제 소의 약간 이건 소의 겁니까? 네, 수구레는 이제 소인데요. 수구레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많이 먹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구레를 해장국을 드셔보셨으면 수구레를 드셔보셨을 가능성도 커요. 이게 국물을 낼 때 같이 쓰는 부위인데 수구레가 어디냐 하면은 어디예요? 한마디로 그냥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 피하 지방이에요. 피하 지방. 네, 우리 그 살 가죽하고 밑에 근육 사이에 이렇게 지방질, 악교질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처럼 이렇게 녹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근육 반, 지방 반 같이 해갖고 생긴 것 자체는 조금 항정살 같이 이렇게 눈꽃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생긴 어떤 이렇게 이런 점액 지질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거를 끓이게 되면 이제 쫀득쫀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생각보다 국물도 뽀얗게 우러나오고 그리고 끓여놨을 때 이렇게 소스를 찍어서 먹으면은 맛있어요. 우리 왜 도가니라고 하는 무릎뼈 도가니 알죠.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놓은 것처럼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되게 달큰하면서도 뭔가 씹는 맛이 좀 있는 몸에도 거죠. 많은데 또 이걸 먹어야 되나? 근데 이게 이제 생각 외로 그런 지방질은 조금 다 끓여놓으면 녹아나 나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왜 그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콜라겐.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성분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먹는 게 다 흡수된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군요. 이제 먹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먹는 건 사실 아니었고 옛날에 이제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가죽 벗기고 띄어낸 데에서 그걸 다시 탈착을 해서 네. 그렇게 해갖고 요거를 끓여서 먹었던 데서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왜 벨트 끓여 먹는 맛이라는 얘기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막 없는 데서 그걸 그렇죠. 끓여갖고 막 먹다 보니까 전쟁통에 그래서 이게 이제 허리 혁대라고 하죠. 허리 벨트 끓여 먹는 맛이라고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되게 별미고 그렇죠. 요 자체가 네, 흔하지 않은 그런 국밥이나 그런 고기 부위여서 이게 피난 시절에 그러니까 시작된 네, 거군요. 뭐 이것저것 넣어서 끓여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끓여 먹었다라고 하는 설이 제일 유력하긴 하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마산 진주 쪽으로 가보면은 그 아귀찜, 아귀 수육 이게 원래 유명한 데 아니에요? 그 네. 마산 헬멧찜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마산이 정말 아귀찜 네. 골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아귀찜의 본거지이고 그리고 이제 아귀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군요. 이 마산 자체의 아귀찜이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약간 매콤하게 하면서 고춧가루로 양념을 하고 그리고 또 안에다가 미더덕을 넣고 맞아 미더덕.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콩나물을 넣고 맞아요. 근데 이 콩나물이 또 지금은 진화를 해갖고 아귀찜용 콩나물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있어요? 네, 이걸 크게 키우는 게 있어요. 굴다랗게 아주 그냥 씹는 맛이 있게 네. 그렇게 해갖고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마산 아귀찜들이랑 진짜 마산에 있는 마산 아귀찜들이랑의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산은 오히려 약간 반건조식으로 아귀를 조금 말렸다가 아귀찜을 하는 집들이 더 많아요. 마산 자체는 네. 원래? 마산에서는 생아귀라는 얘기를 따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귀찜 그러면은 대부분 다 말린 생선 아귀찜을 말을 하고 반건조 아구를 하는 거. 그리고 생아구찜이라고 해야지 이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구찜 같은 질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가 먹는 건 생아구찜 맞아요. 보통 먹는 네, 건? 생아구찜을 먹는 거예요. 보통 먹는 게 생선살이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고 네, 물컹물컹하게 쏙 떨어져 네, 나가잖아요. 그런데 마산에서 원래 먹던 아귀찜들은 이 아귀를 살짝 바닷바람에 말렸다가 그렇게 해서 찜을 해먹는 게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방식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러면 맛은 좀 다르겠네요. 맛이 좀 다르죠. 훨씬 아귀를 말리게 되면요. 맛이 2배, 3배, 4배 진해져요. 그리고 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얀 살 물컹물컹하던 게 네. 조금 쫀득쫀득하게 변하기 때문에 씹는 맛도 사실은 있고. 더 맛있을 수도 있겠네요. 생선은 반건조가 훨씬 맛있습니다. 이게 약간 응축이 된다고 보시면 돼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부드러운 맛을 더 즐기는 도시 사람들이 먹기에는 생아구찜이 좀 적당한 거죠. 그래서 마산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서울 사람들은 생아구찜을 좋아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말려줘야 된다고. 근데 이건 약간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고 네. 마산 자체 지역에서도 많이 먹는 생아구 요리 중에 하나가 또 수육이에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수육은 어떻게 먹는 건가요? 이건 이제 예. 우리가 뭐 돼지 수육 그러면은 그 그냥 물에 넣어갖고 끓여서 네, 그렇게 하고 그냥 고기 건져 먹는 거잖아요. 네. 아구를 그렇게 똑같이 먹어요. 근데 아구를 삶아 먹는 게 아니라 그 내장이 그러니까 위도 있고 창자도 있고 간도 있고 되게 많이 있잖아요. 아구는 내장이 되게 여러 가지 부위를 먹을 수가 있고 되게 맛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 내장 부위를 썰어갖고 그걸 같이 수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이게 아주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이렇게 내장 맛을 들이고 나면은 살을 잠깐 멀리 치워둘 정도로 그래 맛있습니까? 아기는 진짜 내장 맛이 끝내줍니다. 네. 이걸 꼭 수육으로 이렇게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아니 그럼 그냥 이걸 그냥 맑게 끓이는 건가요? 수육을 그렇죠. 아니면은 돼지고기는 보통 뭐 된장도 넣고 막 그렇게 넣어서 삶잖아요. 아기 수육은 그냥 맑게 끓이는데요. 네. 여기다가 마늘하고 파하고 미나리를 좀 같이 넣어서 이렇게 끓여요. 근데 국물이 사실 많이 있는 형태는 아니고 수육이지만 약간 자작하게 해가지고 예. 거의 그냥 완전 터져나갈 듯이 끓인 김치찌개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 하얀색인 거죠. 그러니까 건더기가 훨씬 많다는 많아요. 얘기군요. 네. 물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약간 고추냉이가 있는 간장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 형태예요. 근데 이 수육이 생각 외로 매력적인 거는 이 자체, 그러니까 아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위의 그런 질감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생하고는 먹으려면 이렇게 수육으로 먹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려면 정말 있어요. 싱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네. 현지에선 마산에선 가능한 거죠, 그게. 내장은 맛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아구의 내장 아까 여러 부위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저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부위. 간하고 위 부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소의 위가 이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그 천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먹어봤죠. 그렇죠. 3번째 위. 네. 근데 그거는 약간 뭐 생긴 거는 조금 뭔가 돌기도 있고 맞아요. 좀 그렇게 생겼지만 거무튀튀하고 근데 막상 먹으면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 네. 살짝 아쉬운 게 약간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다. 근데 그거에 두꺼운 버전인데 맛이 더 응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좀 두꺼운 버전.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씹으면 또 되게 부드러워요. 왜냐면 생선 내장이니까 이게 소나 돼지처럼 그렇게 뭔가 쫄깃하게 씹는 맛은 없어요. 근데 되게 부드러운데 그게 씹으면 씹을수록 되게 달고 고소한 맛이 배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 씹다가 미나리 하나 탁 같이 넣어갖고 아삭아삭 같이 씹으면 그냥 끝나죠. 야. 정말 맛있어요. 네. 너무 먹고 싶네요. 네, 아귀찜에다가 저희가 못 먹으면 아귀 수육까지. 그럼 여기가 마산 지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산에서도 진주는 아까 제가 마산 진주 쪽으로 좀 가보면. 네. 일단 마산에서도 아귀찜 골목에서는 대부분 다 양념한 것들을 많이 팔고 이 생하구 수육이라고 하는 건 요거만 파는 전문점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 골목 아닙니까? 네, 그 골목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또 따로 떨어져 있는 데가 맛있는 곳이 많아서 이거는 생하구 수육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는 게 완전 싱싱한 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구 수육을 해서 내야 되니까. 내장까지 드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미리 예약을 해 주셔야지 먹을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진주로 가볼까요? 진주로 갈까요? 진주는 지금 가면 뭘 먹을 수 있을까요? 진주 그쵸.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진주 사실 되게 유명한 음식이 되게 많아요. 뭐 그러니까 화반이라고 해서 진주 비빔밥도 있고. 진주의 화반?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떤 너무 차이가 있으면 다른 비빔밥과? 전주 비빔밥은 이제 황포묵이 들어가 있고 네. 뭐 또 콩나물도 쓰고 이렇게 약간 그렇잖아요. 네. 진주의 화반은 더 다양한 재료, 특히 육전이 올라가요. 육전이? 네. 여기는 진주는 사실 지역적인 특색 자체가 양반 문화가 남아있는 그런 지역인데다가 여기를 이제 기양을 많이 갔거나 네.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양반들이 뭔가 되게 잘 노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평양감사 아니면 진주로 가야 된다. 이 두 지역이 제일 가서 먹고 놀기 좋은 지역으로 유명했던 거예요. 근데 진주는 그러니까 평양은 이북에 있으니까 조금 다르지만 진주도 평양 비슷하게 고기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풍부한 동네였어서 그렇군요. 먹을 게 진짜 많아서 화반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원래 비빔밥인데 꽃화자를 붙여서 꽃처럼 잘 음식이 다 피어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군요. 예뻐서 이거를 화반 진주 화반이라고 불러요. 네.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에 되게 자랑스러운 그러니까 전주 비빔밥도 되게 좋지만 엄청나게 화반도. 자랑스러운 비빔밥 문화 중에 하나예요. 예, 육전이 올라간다면 육전은 제사 때 어쩔 때 그거 하나씩 그쵸. 먹는 맛에 제사들 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육전을 이렇게 따끈하게 해서 위에다 많이 올리고 너무 맛있겠는데요? 김치도 그거를 이렇게 씻어갖고 썰어서 양념을 해서 올리는 김치도 올라가요? 네, 그런 것도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화반처럼 고명이 올라가는 냉면이 진주 냉면이에요. 냉면에도 화반처럼 이렇게 육전이랑 배추김치 씻은 거랑 뭐 해산물이랑 여러 가지 각종 채소 볶은 거 이런 게 예쁘게 올라가요. 그러면 물냉면인데? 물냉면에. 그리고 또 육수도 해산물 육수를 쓰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되게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옛날부터 해산물 육수를 쓰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으로 들어서면서 해산물 육수를 쓰는 거를 바뀌었다. 진주 냉면의 차별점으로 좀 가지고 가는 거죠. 네. 예쁜데 맛도 있는 진주 냉면은 사실 이거는 너무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여서 이북은 평양냉면, 그렇죠. 아니면 함흥냉면. 남쪽에서는 냉면이라고 치면 사실 냉면을 먹는 데들이 많이 없었으니까요. 메밀국수나 뭐 메밀면을 뽑아도 비벼 먹거나 막국수 이렇게. 뭐 그쵸? 이런 게 유행이었죠. 근데 강원도 쪽에서. 진주냉면이 되게 특이한 남한 냉면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진주냉면 그러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진주에 가서 먹는 집들을 떠올리는 데가 있어요. 뭐 하땡땡이라든지 명땡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진주냉면 레시피를 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네, 집집마다 다릅니다. 완전 많이. 그래서 뭐 간장을 넣은 국물도 있고 간장을 네, 얼음을 완전히 무슨 슬러시처럼 해주는 데도 있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좋아하신다면 냉면을 좀 찾아서 여러 군데를 가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야 그렇군요. 끝으로 경상남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경남을 저희가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짜 따끈한 것부터 차가운 것까지 그러네요. 지역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 뭐 과일, 뭐 심지어는 해산물, 근데 고기까지 음식이 참 다르네요. 생각보다 지역마다. 되게 다양하고 많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대부분 여행 갈 때 전라도는 먹을 게 되게 많은데 경상도는 없지 않나.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3주, 그러니까 전라도는 사실 2주밖에 안 했는데 경상도 지금 3주에 걸쳐서 소개할 만큼 바뀐 거 아닌가요? 제가 뭔가 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되게 다양한 지역에 굉장히 많은 먹거리들이 있고요. 소개를 못한 것도 되게 많아요. 뭐 대구 막창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조금 찾아서 경상남도에 가신다면은 이런 카테고리들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고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귀로 떠나는 음식 기행 쭉 이어가고 있는데 전라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경상남도 생각보다 다양한 특히 진주 쪽이 좀 호기심이 가네요. 저는. 그렇죠. 네, 냉면을 한번 나중에 가서 먹어봐야겠습니다. 건강한 식탁. 그럼 다음 주는? 네, 다음 주는 조금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